배우는 거니까 좀 어렵다고? 파악이잖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그지? 무슨 아줌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 알겠지? 자, 오늘은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단원명이 두 개야. 결국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최초로 나오는 단원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치관계라고 나와 있을 거야. 맞죠? 여기 보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94쪽에 제목이 써 있고, 95쪽을 보잖아? 두 원의 위치관계라고 또 나와. 맞죠? 95쪽에 두 원의 위치관계라고 써 있잖아. 교육과정 외라고 해서. 이거 우리 두 개 다 해야 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요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서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107쪽에 있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까지 묶어서 한 판으로 끝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7판을 내가 한 번 지우고 두 판이 나올 거야. 왜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한 판이 나올 거고 원과 원 사이의 위치관계에서 한 판이 더 나올 거거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싹 정리하면서 갈 거니까 천천히 보면서 따라오시고요. 중간에 이해가 안 됐어.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봐야지 하지 말고 바로 손 들고 질문해. 집에 가면 여전히 막히는 데선 계속 막힐 거니까. 네. 그거 내가 잘라버린다. 알았냐? 집중해라. 대답. 관리 안 하냐? 계속해요. 지켜보겠어. 전에 못했던 아폴로니우스의 왕? 그건 뒤에서 할 거야. 어차피 우리 같이 묶어서 봐야 돼. 자, 렛츠고. 몇 시간마다 몇 시간 최대한 잡소리들 다 제외하고 핵심만 전달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듣다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면 꼭 얘기해야 된다. 네. 알겠지? 부연 설명들 웬만한 거 다 뺄 거야. 그냥 딱 잡아서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할 거야. 스토리텔링 안 할 거야, 이번엔. 알겠지? 자, 첫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로 나왔으니까 원 나와야 되고 직선 나와야 되지. 네. 여러분들이 원이 나오고 직선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위치관계는 직선이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렇지. 만나지 않은 거지? 다시 말하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한다면 교점이 연계가 돼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교점이 연계라는 말을 다시 우리가 관계식적으로 풀어본다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판별식의 값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크냐? 작아야지. 크다고. 작아야 돼. 확인되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위치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로서 접하게 되는 시점,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분명히 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이 있을 거야. 거기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겠지.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어.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딱 하나야. 원 위에 임의의 점과 문제에서 보이는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부르는 녀석의 범위입니다. 가장 짧은 게 언제고 가장 길 때가 언제인지 이걸 그림과 구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그림상에서 가장 짧은 길이 니네가 찾아봐. 언제겠어? 최대한 원에 가까워야 되겠지? 그러면 그 점을 내가 대충 여기쯤이 가까워 보이니까 여기다 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그린 게 최소예요 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부정확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
여기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버려. 확인되니?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길이가 뭐야? 반지름을 빼고 나면 길이가 남겠지. 이걸로 찾는 거야. 즉, 이 거리를 우리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이게 되는 이 원 위의 임의의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요 녀석의 범위는 최소 어떻게 되느냐면 최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뺀 거야. 이게 최소야. 확인됐니? 그럼 최대가 되면 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면 되지. 중심 분명히 여기 있지. 어떻게 하느냐?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 그리고 뒤로 반지름만큼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리를 잴 수 있지. 그랬을 때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 최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이가 뭐가 돼? 최소였던 거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최소 길이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를 뺀 거. 최대 길이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를 더한 거 사이에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 요거 공식으로 외워야 돼. 이게 곧 서술형 시험 문제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생긴 문제 유형으로 응용 발전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이야. 원이 지금부터 평행 이동을 할 거야. 어느 쪽으로? 직선 쪽으로. 그러다 보면 최초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 거냐면 직선 L이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납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만나게 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그렇지, 접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접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확인됐어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분명히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겠죠. 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재게 됐을 때 이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랑 같겠니? 다르겠니? 같겠죠. 그래,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한다라면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됐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교점이 몇 개? 한 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직선과 원을 연립했을 때 판별식의 값이 뭐가 돼야 되겠까? 0이 돼야 됩니다. 확인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는 마찬가지야. 접점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한 이상 여기 보이는 이 L이라는 직선이 결국에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될 거냐면 원의 접선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접선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될 거냐?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돼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접선, 말 그대로 직선이죠. 직선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 조건 두 가지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놨어.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 첫 번째 결정 조건 뭐였어? 그렇지, 임의의 두 점이 주어질 때. 두 번째 조건 뭐였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 맞습니까? 그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접선이라고 부르는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중에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원에 접하는 접선들은 생각보다 많을까 적을까? 많겠지. 이것만 접선이겠어? 이렇게 휘어도 다 접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확인되죠? 그러면 이 그림 안에서 우리는 이 접선이라는 녀석의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건 딱 하나야.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어놓은 요 선분 반지름 보이지? 얘랑 접선이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만나는구나라는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는 수직으로 만난다를 통해서 우리는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찾고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낸다라면 그게 바로 뭐다? 접선의 방정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책의 107쪽을 한번 볼래? 107쪽에 보면 개념 8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공식이 그냥 아예 나와 있어. 보이니? 개념 8번 회색으로 돼 있는데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나와 있지. 이거 원래 원에서 쓰는 게 아니라 타원에서 쓰는 거야. 니네 기하라는 단원 있잖아, 고등학교 가면. 거기서 나오는 타원의 방정식의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거든. 미분 통해서 증명하는 거. 근데 이 공식 우리는 안 외울 겁니다. 안 외울 거야. 이것까지 외우기 시작하면 너네 너무 머리 아파. 그래서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테니까 내가 얘기하는 방법대로로 기억을 하자고.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이제 문제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자, 어떤 형태로 구분이 되냐면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 그리는 접선. 이게 첫 번째 형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 밖의 점을 지나는 접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자, 두 개 여러분들 지금 빨리 읽어봐. 둘 사이에 1번과 2번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무슨 차이가 있어? 원 위일 거냐, 원 밖일 거냐의 차이지? 확인돼요? 여기서 그럼 원 위의 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원 안에? 원 위의 점이잖아. 원 위에.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원방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야. 즉 원방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점을 지나는 접선일 거냐, 아니면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리는 접선일 거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거라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보여줄게. 첫 번째 그림 간단하게 증명하면서 결과물만 우리는 외울 거야.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졸라 어려워. 증명하는 거 순간 놓치면 끝나. 알겠지? 졸라 어려워. 자, 원이 있어. 중심의 좌표 얼마로 할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방을 만들 거야.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때 원 위에 점 하나를 잡을 거야. 요 점의 좌표를 잡을 거야. P라고 하자. 점의 좌표 뭐라고 할까? x1, y1. x, y 하면 헷갈려서. 확인돼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 원방이 원래 있겠지? 원 위에 점이 분명히 있지? 이 점에서 그리는 접선이라고 그랬지? 다시 말하면 이 점이 무슨 역할을 하면 돼? 접점의 역할을 하면 돼. 다시 말하면 1번을 말로 쉽게 쓰면은 점이 주어질 때야. 그 원 위의 점 자체가 바로 접점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그때 접점을 지나면서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거야.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죠? 중심에서 여기 이렇게 그린 반지름이라고 그랬지? 얘랑 수직이 되게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선분의 기울기를 찾을 거야. 뭐야? x1 분의 y1이지. 그러면 이제 얘의 기울기를 찾을 거야. 뭐가 돼? 마이너스 y1 분의 x1이 될 것이고 요 점을 지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그냥 완성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돼? 원 위에 임의의 점, 대입하면 성립하는 점이 주어졌어. 그러면 중심에서 이 점까지, 주어진 점까지의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걔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고 그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완성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말로 하니까 좀 복잡지? 식으로 쓰면 한 3줄이면 되겠지? 기울기 찾는데 한 줄, 수직인 기울기 찾는데 한 줄, 식 만드는데 한 줄. 맞죠? 근데 이거조차도 번거롭고 귀찮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자, 뭘 잘 볼 거냐? 요식 지금부터 정리할 거거든? 분모의 y1 보이지? 없앨 거야. 그러면 y1의 y는 마이너스 x1의 x 플러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야. 맞아? 요것만 이항할 거야.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x1x 플러스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으로. 이때 P라는 점은 2원 위의 점이지.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뭐야? r제곱이지. 여기 바꾸자고. 확인돼요? 이렇게 돼버리고 났더니 원래 있던 원방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돼버렸지? 무슨 짓을 한 거야? r제곱 그대로 오고 원래 있던 게 x제곱인데 x제곱은 x가 2개 곱해진 거지? 그 중에 하나를 x1으로 바꾼 거야 그냥. y제곱은 y가 2개 곱해진 거지? 그 y 2개 중에 하나를 y1으로 바꿔 쓴 것뿐이라고. 확인돼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암산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게 0,0이 아니라 p, q라는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가진다고 하면 관계식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요 관계식이 p, q만큼 평행이동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평행이동까지 정리된 관계식을 공식처럼 얘기해 줄 거니까 잘 봐. 어떤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될 거냐? x-p의 완전 제곱 플러스 y-q의 완전 제곱은 r의 제곱 위의 점 p 아니 위의 점 a x1, y1이야. 여기서 그리는 접선의 방정식의 모양을 우리는 지금부터 암산으로 만들 거다. 일어나 이 새끼야. 암산으로 만들 거다. 어떻게 한다고? 여기 지금 보면은 x-p가 2번 곱해진 거지? 그 중에 하나를 x1으로 바꾸면 돼. 그러면 식의 모양이 x1-p와 x-p를 곱한 모양이 되겠지? 하나만 바꿀 거니까. 맞아? 그 다음 더하기 y-q가 2번 곱해진 거지? 아까 우리 y제곱일 때 뭐 했어? y 하나만 y1으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y-q가 2개니까 y 하나를 y1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y-q를 그냥 곱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다? r제곱이다. 이렇게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눈으로 보고 만들어 버리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 저기 저거 빨리 말을 하라고 이 새끼야. 시간 없다고. x-p를 x1으로 바꿨는데 x1-p를 x-p를 x1으로 바꾼 게 아니라 x를 바꿨잖아. x를 아까 전에 x제곱이 되어 있을 때 x가 2번 곱해졌지? 그러니까 x 하나만 x1을 대입한 거 형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거부터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주어진 점이 원 위의 점이다. 그럼 공식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원 위의 점이 아니면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원 위의 점인 건지 아닌지 그거 먼저 항상 확인을 해주라는 얘기야. 그럼 바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바로 이거 갖고 한 문제만 풀어보고 갈 거야. 어디 볼 거냐면 기본 유형 20번 문제 111쪽이야. 눈으로 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라는 거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의 방식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확인되지? 지금 문제에서 위의 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럼 굳이 대입 안 해도 돼. 근데 위의 점, 지나는 점이 맞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럼 이거 바로 눈으로 보고 풀어. 어떻게 되면 돼? 1x 플러스 1y가 2다. 그걸로 끝이야. 그렇게 그냥 접선의 방식이 완성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자, 뒤로 한 장 또 넘겨봐. 또 있는지 한번 보자고. 조금 난이도를 좀 올려보고 싶은데 나? 여기 있다. 113쪽. 필수 유형 22번. 원의 방정식 이번에 일반형으로 나와 있지?
이거 위에 점 P 0,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라고 했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자, 우리는 일단 뭐 하면 되겠어? 필수 22번에 일반형으로 나뉘는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일단 고쳐놓고 시작하면 편하겠지? 고쳐버려.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에 완전 제곱 플러스 완전 제곱이 5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0,2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대입하니까 성립하니 안 하니? 해요. 해요. 위의 점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몰라서 대입도 해봤더니 성립도 되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바로 그냥 관계식 만들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지금 P라는 점이 0,2잖아. 그러면 X에다 0을 하나 대입하면 2가 되고 X 플러스 2 그대로 쓰면 되겠지. Y 자리에 2 대입할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해놓고 Y 마이너스 3 하고 이게 뭐야? 5다. 그냥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버리는 얘기야. 1000개만 하면 돼. EX 마이너스 Y 플러스 맞아요? 정답 비교해봐.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풀어버려. 공식을 이용해서. 알겠니 모르겠니? 그래서 요거 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필수로 외워야 될 공식이다. 알겠니? 그래서 원 위에 점일 때는 아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조건 대입해서 바로 찾는 쪽으로 생각을 해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원 밖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 나올 거야. 요거 이제 설명해 줄게. 자, 지금부터 잘 봐. 원이 이렇게 있어. 원 밖의 점이 이렇게 있어. 보이니? 일어나라고 또 얘기해야 되냐? 일어나서 뒤로 나가 이 새끼야. 2번 얘기하게 하지 말고. 앉아갖고 눈동자를 시계 그냥 아주 그냥 시번덕하게 까 뒤집어 놓고서 뭐 앉아갖고 꾸벅꾸벅 졸고 자빠져 있어 이씨. P X1, Y1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리고 원의 중심이 또 어딘가에 있겠지. 자, 몰라.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만들려고 시킨 거야 지금. 확인되니?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2개가 나와. 이렇게 하나,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2개의 접선을 만들어내야 돼.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건이 주어지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라고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만족하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일단 그 기울기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우리는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 그랬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임의로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y는 기울기 m에다가 x-x1 플러스 y1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만이겠지? 아니? 그럼 여기서 접하는 접선 둘 중에 뭐가 m인지는 몰라. 둘 다가 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식을 지금부터 어떻게든 잘 풀어서 m값 2개를 찾으면 두 접선을 다 찾은 게 되는 거라고. 확인되죠? 어떻게 찾을 거냐? 원의 중심 있지? 이 직선까지 가는 거리가 전부 다 뭐야? 반지름으로 똑같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임의로 만들어낸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 r이 되게 만드는 n값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얘는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직접 풀어서 계산할 거다라고 생각해버려. 알겠니? 모르겠니? 확인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필수 문제 21번 문제를 봐. 필수 문제 21번 문제 지금 빨리 읽어봐. 원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걔랑 특정한 하나의 직선을 주고 그 직선과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지. 우리가 지금까지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 2가지 얘기를 했는데 둘 다 뭐야? 특정한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찾는 방법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처럼 평행한 직선이라고 돼버리게 되면은 특정한 점의 좌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방금 전까지 얘기한 2가지 방법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새로운 3번째 방법이 필요해. 확인?
그럼 세 번째 방법은 여기다 그냥 적어볼 거야. 세 번째 뭐라고 적을 거냐? 기울기가 주어질 때야. 자, 여기다 왜 적는지는 이제 그림 보면 알 거야. 기울기가 주어질 때야. 그러면 원이 이렇게 원래 있었어. 접선 찾으래. 기울기가 그냥 편하게 1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접선은 어떻게 올라가겠니? 이렇게 가겠지. 또 여기도 하나 있을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몇 개야? 2개야. 그럼 난 이 2개의 직선을 기울기가 1이라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 그럼 관계식 뭐라고 쓰면 돼? y는 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잖아. 맞아, 아니요? y절편을 모르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접선이라는 방정식을 만들려면 기울기 알아야 되고 y절편 알아야 되잖아. 기울기가 줬으니까 y절편만 난 찾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되겠구나. 이번에도 b값을 몇 개 찾으면 돼? 2개 찾으면 되겠구나.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마찬가지로 접선까지 가는 이 거리랑 반대쪽으로 가는 이 거리가 둘 다 뭐야? 반지름의 길이 r로 똑같겠지? 뭐야? 이거네. 맞아, 아니야? 여기서는 기울기가 안 나오고 점좌표를 줬으니까 특정한 점을 반드시 지나는 접선으로 만들어놨고, 여기선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기울기 n값을 알고 b값을 모르는 거잖아. 맞아, 아니에요? 근데 구하는 방법은 둘이 어때? 똑같지? 확인돼요? 그래서 아예 원 밖의 점을 지나는 직선과 여기 지금 보이는 기울기가, 즉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같은 방법으로 문제 풀 거야 라고 하나로 묶어서 기억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문제는 3가지 안에서 끝날 거야. 다시 말하면 원 위에 있는 점을 주냐 안 주냐로 나뉜다라고 생각하면 돼. 원 위에 있는 점을 주어? 뭐 하라고? 공식 이용하라고. 원 위에 있는 점을 안 줬어? 그럼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할 거라고. 알겠어? 모르겠어? 그 2가지 방법으로 나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방법 이제 그럼 풀이하는 방법 써보자.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반만 완성하면 되겠지? 반만 완성해라. 왜? 접선의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될 텐데 문제에 따라서 m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문제에 따라서 n값을 주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질 거고 나머지 하나를 찾으라고 시킬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반만 완성을 해놓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 뭐 하면 되는 거야?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뭐다? 반지름의 길이 r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반을 완성해서 접선의 방정식 완성시켜라. 확인돼요? 그래서 문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풀이 방법을 딱 2가지로 가져갈 거야. 공식 잘못 외우면 너네 헷갈려서 나중에 실수하니까 공식은 배제. 그냥 원 위의 점이면 요 공식 이용해라. 원 위의 점이 r이야. 뭔가 다른 걸 줬어. 그럼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할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으로 통일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을 익혀두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내용 가지고 필수 문제 21번 문제 이제 봐. 우리 할 수 있어. 자, 원의 중심의 좌표 어딨어? 그렇지. 일단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써먹을 거니까 중심의 좌표가 2,-1인 걸 찾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확인되니?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뒤에 있는 직선과 평행하다 그랬지? 그럼 뒤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잖아? 기울기 얼마요? 3.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접선의 방정식은 분명히 y는 3x 플러스 뭐 b, n, a 마음대로 문자 써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문제를 보고 반지름 찾아. 얼마야? 2. 그럼 반지름의 길이 2는 뭐 하면 돼? 루트 10분의 2랑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7 플러스 b의 절대값 되겠지? 맞아? 그냥 이거 풀란 얘기야. 그래서 b 값 찾아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계산 끝내자. 그러면 7 플러스 b의 절대값이 뭐가 됩니까? 2루트 7. 그럼 b는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7 풀만
이렇듯이. 어때? B값 2개 나온 거지? 그러니까 B값 하나씩 써서 접선 만들면 2개의 접선이 완성되겠구나. 이렇게 문제 풀고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래서 원 위의 점이냐, 위의 점이 아니냐, 그거만 정확하게 구분해라. 됐니, 안 됐니? 자, 그럼 뒤로 넘겨서 바로 필수 문제 23번까지 또 넘어와. 자, 필수 문제 23번을 보면 점 마이너스 5,0에서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 마이너스 5,0이 원 위의 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분해 줘야 되겠지? 대입해봐. 성립해? 안 하지? 그럼 이거 원밖에 점이라는 얘기잖아. 하지만 원 위의 점이 아니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 완성할 거다. 확인되니? 자, 그럼 바로 여기서 덮어서 가보자. 이번에도 간단할 거니까. 일단 필수 23번 원의 중심의 좌표 뭐 나왔어? 중심이 3,0이야? 0,0.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도 아예 찾고 갈까? 얼마야?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5,0을 반드시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반만 완성하면 되는 거지? 맞아? 어떻게 완성해? y는 기울기 m에 x 플러스 5 이렇게 완성하면 되잖아. 확인돼요? 자, 이쁘게 정리. mx 마이너 y 플러스 5m은 0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3이다. 이렇게씩 만들면 되겠지? 가보자. 3은 어떻게 돼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5m의 절대값. 맞아? 양변제곱 하고 2항까지 그러면 9m제곱 플러스 9는 25m 제곱. 그러면 m의 제곱이 얼마야? 16분의 9. 그럼 m이 뭐가 돼? 풀마 4분의 3. 그럼 바로 요거 대입해서 접선 완성하면 끝이잖아. 돼요, 안 돼요? 간단하지? 생각보다. 원리 자체를 이해하고 어떻게 푸는지를 몸에 체득을 시켜야 된다, 이건. 알겠어요? 좋아. 자, 그러면 요렇게까지 해서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잘 봐봐. 잘 봐봐. 지금 그림상 이렇게 접선이 하나밖에 없으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맞닿게 돼.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있고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들이 생기지. 이때 여기가 바로 뭐야? 접점과 접점이지. 이때 이렇게 생긴 그림을 우리가 이번 원의 방정식을 배우면서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야. 이거 3학년 때도 나왔던 그림이야. 맞지? 그때 여기 보이는 3학년 때 배웠었던 성질을 이용하면 원의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고 배웠지? 같다라는 거 배웠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길이를 나보고 찾아보라고 시켰어.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원의 중심 여기 있겠지? 문제에서 분명히 반지름의 길이 줬겠지? 그러면 이 중심과 이 외부의 한 점의 좌표 두 개를 알면 나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당장 뭐가 만들어졌어? 직각삼각형. 그럼 우리 뭐 이용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형 이용하면 여기 보이는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 확인됩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문제에서 이 접선의 길이를 찾으라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해. 그럼 그때는 뭐 이용하면 돼? 피타고라스의 정의 이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마침 필수 유형 24번에 있잖아.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이거 당장 이거 그냥 풀려고 하면 너네 힘들거든? 그림 대충 그려.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이쁘게 점좌표 맞춰서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충 그려놓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문제 풀면 돼. 아시겠죠? 이건 안 해봐도 되겠지? 좋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접선이라는 녀석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이 위치관계,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관계까지 설명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됩니까? 정말입니까? 좋아. 그러면 요것만 지우고 세 번째 위치관계 가죠. 왜? 한판 세 번째. 원래 요거 다 빼고 요런 거 다 빼고 얘를 더 올려서 적어야 돼. 근데 모르잖아. 우리 못생긴 아줌마.
그래서 적어준 거야. 아, 초당 혹시 바꾸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원이 또 평행이동을 해서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직선 L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직선에 관통당하는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겠지? 확인되냐 안 되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말로 설명하면 뭐라고 부르면 돼? 두 점에서 그렇지. 만난다. 확인되죠? 그럼 여기 보니 이번엔 요 점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원과 만나는 이 점들. 접점이라고 부르면 되나? 그렇지. 이번엔 그냥 교점이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되죠, 이거? 그래, 교점이 2개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점이 2개란 얘기는 실근이 2개란 얘기니까 2개의 식을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요? 그렇지. 0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다. 확인되니? 그랬을 때 이 세 번째 그림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줄 알았지? 2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유형 뭐가 있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첫 번째 유형은 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그림을 관통하는 문제거든? 관통하는 문제야.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빨간색으로 내가 적어놨어.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를 일부러 적어놨거든? 왜 적어놨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원이 있고 직선이 있거든요? 원의 방정식을 이쁘게 딱 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까지 다 주어지게끔. 그리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을 y절편을 숨겨.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숨겨. 기울기는 주고.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다음 보이는 직선이 주어진 원과 만나고 싶어요. B값의 범위를 찾으세요. 그럼 만나고 싶다, 만난다라는 얘기면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가? 1개 이상. 즉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우리가 문제 풀면 가장 심플한 방법이 바로 초록색으로 적어놓은 판별식이야. 판별식을 이용해서 2차 부등식 풀어서 그 y절편의 범위를 찾아버리면 그만이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판별식을 써서 풀기에는 식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잖아. 일단 원방 자체가 x랑 y가 둘 다 2차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야. 다시 말하면 직선과 중심 사이에 거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첫 번째 문제 유형으로 분류를 할 거야. 자, 잘 생각해봐. 여기다 적어보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보이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했지? D라고 불렀지? 맞니? 그러면 지금처럼 만나지 않아, 교점이 안 생겨 이렇게 돼버리면 이 D랑 반지름 R을 비교하는 거야. 누가 더 길어? D가 더 길지? 다시 말하면 둘이 만나지 않을 때는 중심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더 커야 돼. 이걸 가져가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돼? 둘이 만나지 않게 만들고 싶으면 반지름의 길은 문제 주어졌겠지. 중심거리 D,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린 다음에 그게 반지름보다 더 크다로 식을 만들어서 y절편의 범위를 찾아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렇게 접근이야. 그러면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게 될 때는 반지름의 길이 R과 중심거리 D가 어떻게 되겠어? 같아지게 될 거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중심거리 R과 반지름의 길이 D를 비교했을 때 R이 더 길겠지?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만나게 만드는 y절편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반지름 R은 문제 주어져 있을 거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버리면 y절편에 관한 무언가 식이 나오겠지? 그 식이 바로 D가 되는 거지. 그럼 D가 R보다 이하겠군요. 마지막 부등식 풀어서 정답을 유추하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 유형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 이거는 이제 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문제인데 여기 지금 보이는 교점 2개 여러분들 있다고 했지? 이때 요거 우리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똑똑한데? 오, 미래의 육사 인재야. 영어 선생님 뭐하고 있냐? 현. 확인됐어요? 그랬을 때 저기 보이는 저 현의 길이를 찾는 게 문제야. 이게 두 번째 문제야. 그럼 현의 길이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저 교점의 좌표 찾으면 되는 거잖아. 두 점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지?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봐. 이렇게 예를 들어 줄게. x-3의 완전 제곱 플러스 y-4의 완전 제곱이 15야.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 확인돼요? 이 원과 직선. 직선 뭐라고 써주지? 고민된다. 싫어. 이렇게 할래. 얘와 얘가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분명히 현이 생기겠지. 현의 길이 구하라고 시켰어. 그럼 니네가 말한 대로면 이거 여기다 연립해서 x값 좌표 두 개 찾을 거잖아. 그리고 나서 찾은 x를 여기다 대입해서 y 좌표 찾을 거잖아. 그래서 두 점의 좌표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할 거잖아. 정말로 다행히 정수로 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분수로 나오고 무리수로 나오면은 두 점의 좌표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할 거야? 할 수 있어. 개빡세서 문제지. 맞지? 그래서 지금처럼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연립을 하면 안 돼. 즉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연립을 한다라는 얘기를 써놓긴 했지만 이게 최후의 수단이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야. 난 이번 시험을 버렸어 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마다 풀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그림 안에 다 존재를 해. 이 그림도 여러분들한테 이미 주어졌어. 힌트는. 어떻게 할 거냐? 원의 중심 여기 있잖아. 이 길이 뭐야? 반지름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현을 수직으로 2등분하지? 맞아?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이 길이 찾고 반지름 문제에서 줬지?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 길이 절반 나올 거고 2배 하면 전체 현의 길이 나오겠지? 비교가 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단해지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번 원이라는 단원 자체에서는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숙제할 때 다 그려. 대답. 그려서 문제 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세 번째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끝나게 되는 거야. 왜냐? 여기서 더 가까워진다고 해도 무슨 뭐 특별한 변화가 생겨? 안 생기잖아. 그냥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정도인데 그거는 그다지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확인됐어요? 자, 그럼 딱 여기까지 얘기해 놓은 상태로 여러분들 문제 몇 개 더 풀어볼 거거든? 어디까지 가볼 거냐면 98쪽으로 와. 자, 기본형 10번이야.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딱 아까 전에 얘기하던 그거다. y절편이 숨겨져 있는 거지, K로. 그랬을 때 위치 관계를 얘기했어. 맞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어떻게 할 거야? 연립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쓸 거야? 판별식은 최후의 수단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뭐 이용하라 그랬지? 반지름의 길이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보다 길구나. 요거 이용해서 그냥 부등식 풀으란 얘기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면 같구나. 안 만나면 중심거리가 더 길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두 원의 위치 관계인데 이건 나중에 할 거야. 또 넘어갈 거야. 두 원에 관련된 얘기는 다 넘길 거야. 알겠지? 자, 쭉쭉 넘기다 보면 필수 유형 14번 보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나왔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4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 그럼 이 원의 방정식 우리 완성할 수 있어, 없어? 야, 중심의 좌표 나왔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라는 힌트 나왔어. 그럼 원방 완성할 수 있냐고 없냐고. 어떻게 돼?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3,4로 그럼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그럼 원방 어떻게 돼?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y-4의 완전 제곱이 얼마예요? 그래, 이렇게 원방 완성했어. 그럼 이 원과 직선 얘가 접한다 그랬지? 직선 누구야? y는 2x 플러스 kj. 그럼 우리 이거 이제 어떻게 풀면 돼? 마이너스 3,4라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 E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 4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EX 플러스 Y 플러스 K? 이렇게 하지 뭐. 확인됩니까? 그러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그래, 이렇게 그냥 푸는 거야.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연립이라는 수단을 쓰다가 걸리면 죽는다, 진짜. 그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어. 연립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김선윤아, 뭐라고 했어, 내가? 이걸 하지 마세요. 아니,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하면 못 풀면 해야지.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더 많이 이용해라. 그걸로 무조건 문제 풀 거라고 생각해라. 알겠지? 저렇게 혼자 입으로 시들시들거리면서 아씨발 막 하면서 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필수 문제 15번 갑니다. 자, 원과 원 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아 그랬지? 이거 별표 하나 쳐놔. 이게 지금 얘기한 이거야. 이게 필수 15번 문제에 대한 해답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원 위의 임의의 점 P 나왔지? 그리고 직선까지의 거리의 범위 최대값과 최소값.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 뺀 거. 최대값은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 더한 거. 맞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다가 아예 적어놔. 뭐라고 적을 거냐? 최대값 라지 m과 스몰 m, 최소값 스몰 m을 찾는 방법인데 아예 이렇게 적어줄게. 최대값 라지 m은 d 플러스 r이고 스몰 m은 d 마이너 r이야. 확인되니? 그리고 여기서 d가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다른 말로 중심거리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면 또 중심거리가 뭐예요? 소리 할 것 같아서 일부러 풀어서 썼어. 저 책에 써요. 네, 책에다 아예 적어놔. 15번 문제 위에나 아래다가 적어놔. 그리고 노트에도 적어놓고 여러분들 요 세 줄은 반드시 외워. 적어놓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벌써? 잘했어. 다 적었어? 다 적었어? 그래, 요렇게 적어두세요. 확인되셨죠? 그러면 이번 문제는 내가 굳이 풀어줄 필요 없겠지? 중심의 좌표 나와있고 반지름도 나와있고 직선도 나와있으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 빼면 거리의 최소값, 반지름 더하면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확인됐죠? 자, 뒤로 넘어갈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 필수 유형 17번으로 갑니다. 자, 필수 17번을 보면은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그래, 현의 길이 구하라 그랬지? 이거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랬어? 연립해서 X좌표, Y좌표에서 두 점의 좌표 찾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찾으면 되지? 미친 짓이라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래, 피타고라스의 정의 이용해라. 그럼 피타고라스 정의를 어떻게 이용할지 감이 안 올 수도 있다나? 그래서 뭐 이용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려서 풀으라고. 그림 그리라고. 그림을 봤는데도 이해를 못한다? 그럼 그땐 생각을 해. 망했다. 이해를 어떻게든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 간단하게 그림만 한번 그려볼까? 원의 중심 어디 있어? 0,0에 있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그러면 여러분들 공들여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원 하나 그려. 중심의 좌표는 표시해. 반지름의 길이 나중에 표시하자고. 직선 y는 x 플러스 k라 그랬지? 그럼 y는 x 플러스 k. 당연히 진감수겠지? 그냥 편하게 대충 그려. 이렇게. 물론 k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 알바냐고. 그냥 편하게 그리라고. 확인됐죠? 그럼 이 상태에다 이제 표시하는 거야. 이게 반지름이지? 얼마야? 1루트 2잖아. 자, 그러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있지? 그럼 빨리 구해봐. 뭐 나와? 루트 2분의 k. 그래, 루트 2분의 k. k의 절대값 이렇게. 확인됩니까? k를 모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현의 길이가 2루트 6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반지름을 그려버리면 여기가 현의 길이의 절반이잖아. 얼마야? 2루트 6 나누기 2는? 주요. 그래. 아이, 똑똑하다.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럼 그냥 이거 풀면 끝이야. 어떻게 할 거야? 2루트 2를 제곱한 거에서 루트 6 제곱한 거 빼면 2잖아. 이게 뭐야? 2분의 K제곱. 그러면 K가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풀마이. 이렇게 자꾸 마무리를 하고. 그냥 그림으로 가면 접근하라고, 그림으로. 이쁘게 그릴 필요도 없다. 대충 그려. 니네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서술형 쓸 때나 이쁘게 써. 됐습니까? 그래, 요렇게야. 자, 요렇게까지 딱 하고 나면 끝이야. 첫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걸로 마무리라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 위치 관계가 그려지게 될 거고, 이 세 가지 위치 관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상황들에 대해서까지 묶어서 쫙 얘기를 했던 거야. 이 위치 관계 하나로 정리를 끝내놔. 아시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수업 이어가겠습니다.